이 김현지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를 되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동창들이나 뭐 같이 선후배나 네.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다른 민주당 애들이 막 알라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박원석이라는 애가 총대를 메고 네. 뭐 상면에 나왔다고 하는데 조건 만난 박원석. 네, 우리 박원석 네. 전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핸드폰으로 조건 만남을 검색하다가 네. 카메라에 찍혀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의 가장 큰 국회 내 업적이 바로 네. 그 조건 만남입니다. 네. 아, 그분이 직접 아. 이재명한테 자기가 이 김현지를 소개시켜줬다라고 그러니까. 막 하더라고요. 참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서서 네. 그동안 존재감 없더니 근데 상명대 93학번인데 원래 93학번이면 96년에 졸업하거든요. 네. 근데 김현지는 98년에 졸업했어요. 음. 군대를 갔다 온 건가요? 왜 거기서 뭐 공부를 못해서 졸업 못한 건가? 나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어쨌든 정말 신기하죠. 성남 시민 모임에서 뭐 계속 활동하고 30년 동안 이재명이랑 있었다 같이 이렇게 뭐 활동했다는데 이재명하고 30년 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는 게 네. 사실은 네. 이런 고위 공무원이면 네. 학교 어디 나왔고 이런 거는 궁금해하고 단독 기사가 될 거리가 못 되거든요. 그렇지. 원래 다 공개되고 검증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현지는 이상할 정도로 베일에 둘둘 쌓여 있으니까 네. 대학교 상명대 나왔다 이것도 막 단독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웃긴 게 그 사진조차 사실 얼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을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총무비서관 임명되기 전까지는 얼굴도 거의 사진 나온 적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얘기했는데 김현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공무원 뭐 정보를 들어가서 보려 그랬는데 그 국가정보원이 불이 나갔고 그게 못 봤다 뭐 이런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극시 음모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래서 그런 불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물론 저는 믿지 않죠. 당연히 저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조각 맞춰진 게요. 네. 김현지가 상명대를 나왔으면 네. 그럼 신구대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신구대학교에 김인호 교수라는 사람이 산림청장이 됐잖아요.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 김인호 교수 산림청장이 네. 김현지가 활동했던 성남의제 21에서 네. 일부 활동을 같이 했대요. 아. 그러니까 결국 학교는 상명대 나왔지만 네. 김현지와 뭔가 공통적으로 인맥이 겹치기 때문에 산림청장으로 추천받아서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굉장히 유효한 거죠, 여전히. 그렇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클리앙인가 이제 뭐 이런 좌파 사이트 가면 어떤 글이 있냐면 김현지 글 자체가 이미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불리한 이슈는 아예 닫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왜 자꾸 여성을 스토킹하냐고. 근데 이 여성으로 치안하는데 이게 여성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잖아. 그리고 사실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제가 이제 그 김현지에 대해서 월요일부터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로 이제 위치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정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해서 그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잖아 법을. 그리고 김현지를 국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바꿔버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 교수님 대학에서 지금 교수님 하고 있으니까 네. 의대 교수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법대 교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네. 법대 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법에 대해서 조국도 하고 막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 네. 그리고 너무 그 탈법적인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황당한 일이지, 그렇죠. 또 어떻게 그만큼 황당한 일인 거죠. 황당한 일인 거죠. 어쨌든 김현지 본인은 왜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는 네. 화가 많이 나 있다. 뭐 국감 나와서 뭐 잔뜩 벼를 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국감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뭐 국감에 출석할 것이다고 얘기했는. 그러니까 국회가 요구하면 국감 출석할 것이다 그랬는데 국회를 민주당에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김현지 우리가 뭐 그냥 실세건이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이걸 막으니까 쟤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숨기고. 국감도 그렇잖아요. 국감도 출석하면 하는 거지. 그게 어렵습니까? 국회에서 증언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 국감을 진짜? 나가본 적. 아 저는 국감은 아닌데 이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 때 저 국회에 나갔었어요. 가서 임팩트 없는 말만 하다가 이제 왔는데 별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아 그리고 민주당이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만한 그런 집단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스토킹 같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이 지규현 판사한테 하는 거 보세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 끔찍하잖아. 그 단지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째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끈질기게 물어뜯는 거는 민주당 특기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근데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최고 존엄이라도 되냐고. 그러니까 V0라는 말이 이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점점. 좀 처음에 이제 김현지 이재명 관계에 대해서 그냥 그 측근 중에 정진상급이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호하는 거 보니까 이걸 누가 의심을 안 합니까? 이건 당연히 이래서 게이트가 되는 거라고 지금 보세요. 예전에 그 최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4년 차 이때 이제 뭐 생긴 건데 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보호해서 일을 키우는 게 지금 왜 그런 거야? 니네 진짜 탄핵당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거야? 김현지를 위해서? 지금 희망의 나라로님 슈퍼챗으로 애지중지 현지 이번 추석 밥상으로 특검은 왜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죠. 김현지 특검 주장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의석이 딸려서 못해도 네. 우리가 총선에서 150석 하는 순간 네. 특검 바로 가야 돼요. 특검법 발의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발의는 할 수 있죠. 발의를 계속 하자고요 우리도. 발의라도 계속해서 어차피 통과 안 되더라도 뭔가 시도를 계속해서 맞아요. 뭔가 싸운다는 모습 보여줘야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발의할수록 쟤네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발의를 하면 김현지 특검 발의 기사가 나오고 네. 민주당이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민주당 때문에 특검법이 거부됐다 기사 나오고 네. 그래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발의할게. 이게 민주당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저 민주당 잡것들이 지독하게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었던 거 우리도 이젠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의석이 적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새로 대표됐으니까 지금 우리 하는 말 잘 듣고 그냥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장동혁 대표 오늘 그럼요. 영등포 경찰서도 출석해서 네.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김현지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김현지가 실세다. 그리고 제가 방송 나가서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허수아비다. 네. 김현지가 담배 피면 강훈식이 불 들고 따라오는 관계 아니냐 막 이렇게 많이 놀렸어요. 그랬더니 훈식이가 긁혔나 봐. 지가 JTBC 인터뷰하면서 내가 실세다 이러더라고. 세상에 어느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진짜 실세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까? 쪽팔리게. 그런 말도. 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강훈식은 장최고를 주시하고 있구나. 끓였나 봐요. 제가 와. 그 좀 놀렸거든요. 네. 김현지가 흡연자니까 네. 그 김현지한테 얼굴 도장 찍고 싶어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흡연실을 막 기웃거린대요. 네. 근데 강훈식도 라이터 들고 쫓아가는 거 아니냐. 라이터 중에 듀퐁 라이터 유명하잖아요. 네. 듀뽕 이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풍자해서 좀 놀렸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JTBC 나와서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아니 내가 실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양 빠지게. 아무도 안 믿는. 사실 강훈식은 김어준보다도 못한 레벨, 그렇죠. 레벨 아닌가? 네. 강훈식 실세라고 누가 생각하냐고. 아니 근데 진짜 실세가 자기 입으로 아니 내가 실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치하면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현지한테 하듯이 강훈식을 이렇게 아끼거나 이런 저걸 보여주는 게 없잖아. 뭐가 실세야 실세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터뷰 나와서 내가 실세다 하는 네.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김현지의 파워, 김현지의 어떤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국감 출석 안 하게 하려고 이제 그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그 부속실로 이제 옮겼는데 그날 제가 이제 시사 프로 몇 개를 좀 봤거든요. 근데 민주당 따까리 민주당 패널들도 참 할 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도 내내 지난 정권 때도 이재명 그 쉴드 치느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쉴드를 못 칠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떤 민주당의 패널이 뭐라 하냐면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으로서 3개월 동안 아주 훌륭한 일을 잘 해냈고 이제는 이제 이걸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국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감 얘기 나오고 국감 출석하겠다고 얘기 나오는 와중에 바꾼 거면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 말랑모찌님 댓글 기가 막히네요. 실세 호소인 강훈식이다. 그러니까 실세 호소인.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강훈식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사실 그렇죠. 뭐 네.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 사실 강유정 대변인이 더 유명하지. 뭐 강훈식이 뭐 유명하겠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강훈식이 충남 아산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충남지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요즘에 스멀스멀 서울시장 욕심을 낸대요. 오 왜? 강훈식이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한대요. 제가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을 접었고 네. 총리를 더 하다가 바로 당대표로 나가서 정청래랑 한판 뜬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김민석 관련된 그 불교 3,000명 당원 가입 막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 그게 받아야지. 이제 김민석이 자기의 잠재적 당대표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로 네. 견제하는 거거든요. 내부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면 김민석이 안 나가면 서울시장 누가 나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이 그 욕심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산 국회의원인데 저도 사실 천안 살기 때문에 훈 씨가 여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너 저기 서울 넘보지 말고 그리고 저기 김현지한테 한 말씀 드리면 저기 그 담배를 전자담배로 바꾸시죠. 왜? 왜냐하면 그게 건강에 더 좋아. 건강에 근데 좋고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덜 봐. 전자담배로 바꾸면 네. 그 주변에 간신배들이 라이터 들고 찾아오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 전자담배는 자기가 불을 알아서 붙이니까. 예. 그 얼마나 권력을 누리면 재밌겠어요. 누가 이렇게 듀뽕 하면서 막 라이터 이렇게 찾아오면. 그러니까 그 맛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담배 피나요? 흡연한다는 썰이 있긴 해요. 뭐 그건 네. 공식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흡연자라는 썰이 있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뭐 이거 어쨌든 이제 김현지 얘기는 좀 뭐 너무 그만할까요? 네, 뭐 순데렐라님 저희 추석 잘 보내고 국민의힘이 힘을 합세해서 김민석, 김현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옛날에 현지철라는 게 있었다.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얘기 끝났다니까. 지금 네. 관계 없이 하는 그 말이야. 이야기 없고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런 단어가 있었어. 아, 그렇다고 네. 그랬는데 예. 네. 아니 관계 없어. 진짜 관계 없는 얘기예요. 네, 정말. 방금 전 사용한 단어는 멸콩TV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혹시나 법적 대응하실 분들은 서민 교수님 개인에게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이거 김현지랑 좋겠습니다. 뭔 상관이? 관계 없어.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무 관계 네. 없어. 저는 무관합니다. 네, 아무 관계 무관합니다. 없지만 어쨌든 저와 멸콩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네, 서민 교수님의 개인 발언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저에게 자꾸 감당하기 힘든 걸 시련을 던지지 마세요, 교수님. 저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의 고소 고발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 불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사실 저도 경찰서 가거나 이렇게 좀 인신에 위협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저도 그러다 체포당하세요. 강아지가 5마리가 있거든요. 네. 우리 강아지들은 내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몰라. 유치장에 있어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난 그런 거를 저기 애들한테 알리기 싫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그러다 체포당해요가 농담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 방송의 한 10년 방송 역사상 네. 얼굴이 제가 모니터를 다시 했는데 제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 정하면서 얼굴이 진짜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못 참고 막 욕을 했거든요. 제가 방송하다 욕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된 것도 네, 그것도 결국에는 김현지 이슈를 덮고 추석 밥상에 다른 뉴스를 던지기 위한 이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장동혁 대표도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진숙을 무리하게 체포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다 연동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진숙 위원장하고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좀 오후에 누워 있다 그 뉴스 보고 정말 너무 놀랬고 이런 말도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을 바꿔서 이진숙 위원장을 갖다 이제 사퇴시킨 그것까지 쫓아낸 것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흥분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시인을 갖다 이제 체포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얘네들 진짜 무섭고 저도 그때 갑자기 생각했다니까 유튜브고 뭐고 다 때려쳐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게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제 애들이 덮어 씌웠던 게 뭐냐면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법인카드거든. 법인카드를 썼다 이거고 계속 그리고 심지어 경찰청장 대리를 불러가지고 법인카드 수사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애들이. 그런데 너무 뜻밖의 공직선거법으로 이거를 갖다 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유튜브 나와서 말한 걸로 체포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이번 대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유튜브 발언은 작년 9월 10월이에요. 그때만 해도 대통령 탄핵은 우리 꿈도 못 꾸던 시절인데 그걸 미리 예상해서 뭐 선거법 위반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그 나쁜 말도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한다. 지금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다고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구속?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법정에 가면 이게 그렇게까지 심한 뭐가 나올까 나 잘 모르겠어 이게. 공직선거법은요 대부분 벌금에서 끝나고요. 네. 형이 무거워도 대부분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 자체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혐의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억지로 구속시키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런 것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경찰이 이제 검찰 없어지니까 잘 보이려고 중국 공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도요. 일단 경기도에서 법카로 뭐 코끼리 먹을 만큼 과일 사고했던 이재명이 그 이재명을 따르는 민주당이 법카 운운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고 이진숙 위원장이 빵을 산 건 이진숙 위원장 스스로 밝혔어요. 그 당시에 고생하는 직원들 MBC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빵 선물하는 용도였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법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전 MBC는 사기업의 법카를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경기도 법카는 우리 국민 세금이란 말이죠. 그거를 쓴 집단이 MBC 사기업 1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인 것도 사실 말도 안 됐단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저 국회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최민희 같은 애가 이러더라고요. 뭐 새벽 4시에 법카를 왜 썼냐고 막 이런 말을 하고. 근데 사실 법카를 왜 썼는지를 그걸 이진숙이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걸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대답을 해드리면 이제 그 광고 영업을 위해서 골프 접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골프 같은 걸 하다 보면 골프는 주말에 뭐 새벽에 갈 때도 있고 저는 그 연장선이라 보는데 이재승 위원장이 확실한 거 아니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대답을 못한 걸 가지고 왜 했어요? 야 민희야 너 결혼식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딸 결혼식은 진짜 그것도 최민희는 국감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라. 딸 결혼식 청첩장을 뿌렸는데 살다 청첩장에 저도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그치. 카드 결제 링크가 있대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 링크. 아니 청첩장에 뭐 계좌번호 뭐 마음 전화 실컷 붙이는 건 이해돼요. 못 오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뭐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막 그러거든요. 못 가를 때는. 근데 이게 국감 기간이면 온갖 공무원과 정부 부처 산하기관 사람들이 다 국회로 몰려올 텐데 그때 맞춰서 국회에서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참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카드 링크 있는 청첩장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처음 봤어 진짜. 아니 우리 지인들한테 그런 거 뿌리면 개욕 먹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돈 또 골랐냐.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국회 상임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감 기관한테도 보냈다면서요. 그렇겠죠. 뭐 안 가리고 다 보냈겠죠. 아 진짜 염치가 없는. 사실 최민희 딸이 결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왜 축의금까지 받아야 되냐고. 왜? 아니 난 자식 결혼한 거 대단한 거잖아. 왜? 요새같이 혼인을 잘 안 하는 시대에 정말 아슬아슬한데. 아니 따님 결혼한 거 정말 축하할 일이 정말 난 너무 축하한다니까 이거를. 그렇지. 그걸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고. 나만큼 축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따님 결혼한 거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지. 그래요. 네. 그것만 만족해야지. 맞아요. 국회의원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혼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결혼 갖고 뭐라 안 그래?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염치 없고 딱 봐도 그 축의금 장사하려는 의도가 너무 티난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이다. 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아래서 그 피감 기관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게 원칙이죠. 조용히 해야죠. 네. 그 대다수의 좋은 정치인들은요.
자기 자녀 결혼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할 때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네. 그때 그 원내대표 때 대선하는 도중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보세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소식 알리면은 손님들이 줄을 잃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들 결혼식 시간이랑 장소를 수행 비서한테도 안 알려줬대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최고위원회였는데 못 가고 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존경받는 태도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네. 훌륭하잖아, 그쵸? 그죠. 네. 그런 점은 높이 사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최민희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두 번 한 사람도 있는데 한 번 하는 결혼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했다는 건 정말 이런 미담이고 두고두고 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멸콩 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 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할 텐데요. 더 해야지. 예. 그 하룻밤 사이에 저도 상황을 많이 알아봤고요. 오늘 오전에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영등포 경찰서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체포영장에 네. 이진숙 위원장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네. 그러니까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갔다는 내용을 영장에 넣었냐 안 넣었냐 물어봤는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거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을 못 하겠다 했대요. 근데 그게 수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넣었으면 넣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넣었잖아요. 그럼 영등포 경찰도 전부 다 깜빵 가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수사 조작이거든. 그러니까 저희 뭐 쇼츠에서 봤는데 그 이진숙 변호사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9월 10일 날 출석인데 9월 10일 날 오후에 출석하라는 명령서가 왔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9월 10일 날 보낸 출석 기한이 20일이었는데 네. 그럼 20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 기다렸다가 다음 요구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9월 14일에 또 보냈대. 그런 식으로 그냥 소환석 숫자만 부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부풀려서 그냥 요건을 딱 채워서 네. 이미 뭐 체포하기로 결심했는데 사실 있잖아요. 뭐 어디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체포한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체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뭐 재판 출석만 안 한 것만 해도 20번이 넘을 정도고 뭐 그리고 검찰 소환도 뻑하면 거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그리고 문제 그 타이스타제 가지고 김정숙 문재인 모두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차갈게 출석한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특히 김정숙 문다에는 여러 번 출석 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그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는데 2020년쯤에 최강욱이라고 했어요. 최강욱 2019년인가 거기 조국 아들 인턴 그거 허위 인턴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피해자로 불렀는데 3번을 다 안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조사 안 하고 기소해버렸잖아. 근데 그 조사 안 하고 기소했다고 갈갈에 뛰었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런 것도 그때 최강욱을 그럼 우리도 구속하는 게 맞았어? 아니잖아. 니네 안 그럴 거 아니냐.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전 그래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구속에 좌파들이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밉다고 해서 법을 갖다 초월해서 누군가를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렇게 어떤 기관을 작살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떤 사람이 밉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법을 어겨서라도 이걸 가두고 그리고 뭐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 있잖아. 그런 기관들을 다 박살내고 방통위 박살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랬잖아. 그 말 물론 믿지 않았지만 제 상상에 한 5만 7천 배를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빨리 본색을 드러낼지 몰랐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무섭고 사실 저도 좀 그렇고 진짜 오직 판사들이 오직 쫄았으면 이 체포영장도 판사가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완전히 지금 자판기처럼 그냥 뭐 보수 쪽 인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잘못한 겁니다. 솔직히 있잖아 이 말도 하고 싶은 게. 지난 보수 정부 때 우리 판사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실 판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저도 아유 니네들이 한 죄값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너무 많이 해서 판사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특히 그 공직선거법 2심도 마찬가지고 2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그 뭐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판사도 있었고 판사들이 숱하게 이재명을 봐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사법부를 갖다 없애거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이재명 어떡합니까? 이재명 단 그냥 한 번에 그 대법원 그거 가지고 아주 사법부를 아예 작살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여러분 이 좌파는 나라의 근본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집단이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방금 전 속보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네, 어떻게 했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요. 영등포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서울 남부지검에 영장 청구한 검사,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영등포 경찰서 가가지고 체포영장의 소환장 그거 불출석 사유서 적었냐 안 적었냐 기재했냐 안 했냐 물어봤는데 영등포서가 말을 못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누락돼 있으면 이거 경찰 진짜 깜빵 갈 일이에요. 그럼 고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시키고 마치 이진숙 위원장이 아무런 대응이나 아무런 이 조율도 없이 그러니까. 출석 안 한 것처럼 꾸며낸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사건 조작 수사 조작이고 옛날에 독재 시대에 그냥 어거지로 자기들이 증거 맞춰서 구속시켰던 그 짓 중국의 공안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건 뭐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막 분노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기재했으면 네. 영장 나올 리가 없다. 이거는 경찰이 그거를 누락시킨 것 같다. 이거를 정치권에서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딱 치고 들어가니까 그냥 막 화만 내고 성질만 내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영등포서 가가지고 너네 그거 불출석 사유서 영장에 넣었어 안 넣었어 말하니까 영등포 서장이 아무 말도 못 한대잖아요. 이거 만약에 드러나면 진짜 엄청난 수사 조작 게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싸우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싸워야 되는구나. 예. 진짜 이거는 좀 예리한 구석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경찰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도 이미 검찰청은 없고 그래서 경찰에 조사해야 되나 뭐 그런데 뭐 조사 잘 할 리도 없고 그리고 뭐 판사는 보나마나 뭐 경찰한테 뭐 죄를 물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라서 경찰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저기 그 이제 체포되면서 버스에 내리면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갖고 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전쟁입니다. 이 말을 했던 어떤 여성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라고 외쳤던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정말 이걸로 인해서 그냥 놔뒀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뭐 체급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졸지에 저는 훌륭한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별의 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진숙 위원장은 참고로 이 포탄이 빗발치는 이 바그다드에서도 꿋꿋하게 그 종군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일당의 정말 정치 보복은 어떻게 보면 포탄 한 발도 안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의 그 계엄과 탄핵 과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의 순간이라 부를 만한 명장면이 딱 2번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명장면 별의 순간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실을 비장한 표정으로 박차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한동훈이가 맞아. 낄낄거리고 있는 거. 맞아. 그게 지금의 장동혁을 만든 첫 번째 별의 순간이었고 예. 두 번째 별의 순간 명장면이 이진숙 위원장이 영등포서에 도착해서 수갑을 들어 보이면서 그러면서 김현지가 생각난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 두 장면 때문에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뭐 이거 보석 얘기한다. 내일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이제 체포 적부심이 내일 있습니다. 오늘 아니야? 내일입니다. 내일이구나. 뉴스를 좀 꼼꼼히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데요. 네, 이 체포 영장이 적절한지 아닌지,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체포 적부심이 내일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바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일 중으로.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제가 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수갑으로 체포한 거 이진숙만 키워줬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역공 명분을 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위원장한테 했던 그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시비 걸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국무회의 자기가 나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놓고는 국무회의 나와서 뭐 소신 발언하니까 갑자기 뭐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면 비공개인데 공개했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불참을 얘기하고 그리고 휴가까지 반납 공직자 휴가를 못 가게 한 아마 거의 최초의 대통령일걸요 아마 자기는 휴가를 가면서 이재수 위원장 못 가게 했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법 만들어 잘랐고 그리고 이제 체포까지 시킨 걸 보면 정말 그렇게 이진숙이 무섭냐 이 나쁜 놈들아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쇼츠용으로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PD님 요거 쇼츠용으로 하나 편집해 주세요. 이진숙 위원장을 억지로 수갑 채워서 체포하면서는 말도 안 되는 소환장 보내서 명분을 쌓고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이 불출석하는 사유서까지 냈는데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우리끼리 NG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레드 선 이거 중요한 정보용 쇼츠니까 다 처음 본 걸로 해주세요. 그럼요. 처음.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을 억지로 수갑 채워서 체포할 때는요.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한 막 소환장 보내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온다는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그것조차 무시했는데 정작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단 국회의원들은요. 대다수가 다 이 소환조사 요구를 6번, 7번 거부했어요. 근데 체포영장 청구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는 그 사위 이스타항공 관련으로 검찰이 조사하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쌩 깠어. 근데 체포영장 안 나갔죠. 이재명은 대장동 등 재판 받으면서 지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한 횟수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소환장 못 받은 횟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재판 불출석 가지고 체포영장, 구인장 청구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경찰 권력이 중국 공안처럼 이렇게 권력 눈치나 보면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중국처럼 됐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여기까지 쇼츠로. 그러면 이제 쇼츠가 많이 퍼져야 또 정보 전달이 되니까. 그럼요. 그때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 받았던 그 민주당의 또 따까리들 아무도 출석 안 했어요. 아무도. 한 번도 출석 안 했습니다. 6번, 7번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싶고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굳이 뭐 친중을 선호할 필요 없어. 우리가 곧 중국이 되는 거야. 중국 지금. 공안이 돼버렸는데 경찰들이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 쇼츠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한 걸로 뭐 혼자만 쇼츠 저도 좀 쇼츠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네. 준비 시작. 이진숙이 그렇게 무서운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포탄이 날아가는 중동 전쟁에서도 바그다드에서 이진숙입니다를 외쳤던 분입니다. 자, 그 포탄, 그 무시무시한 포탄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이 공격은 코딱지만도 안 될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가자. 이게 더 멋있지 않아? 네, 뭐 이것도 하나 써서 또 누구 쇼츠가 조회수 많이 나오는 저는 바로. 이 쇼츠가 저기 좀 짧잖아 더구나. 일부러 짧게 했어요. PD님 아까 제 거랑 교수님 거랑 해가지고요 쇼츠 같이 올려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누구 쇼츠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나로 한번 그렇습니다. 대전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울산시장 그 문재인 무죄 나왔더라고요. 결국 진짜 그것도 어이없죠.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때 그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드자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당시 시장이 낙선을 했어요. 원래 여론조사 훨씬 앞서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무슨 선거 발표하고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막 압수수색 치고 들어오고 화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민주당이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에서 한 8번, 7번, 8번 떨어지는 그냥 정치 낭인이었던 송철호가 결국 시장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뭐 3년씩 다 징역 받고 여러 명 받았는데 이거 여러분 문재인이 뒷배가 아니면 청와대 민정팀이 왜 도대체 울산시장 선거에 왜 움직이냐고요. 그런 적이 있나요? 이게 만약에 이게 무죄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경찰을 동원한 어떤 짓을 해도 이제 처벌받지 못합니다. 이게 판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적인 선거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거고요. 이 뭐 난 중국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되나요 이거? 이거 왠지 쇼츠감이 되는 그 느낌이 드는데 아니 여러분 뭐 쇼츠는 아까 그걸만 더 안 할 거예요 저는. 네, 그걸로 이제 진검승부예요. 네. 다음 주에 네, 진 사람이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기면 앞으로 금요일마다 무조건 교수님 전용 쇼츠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김현지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댓글에도 봤는데 네. 이제 그 김현지 국감 출석에 대해서 이제 막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야 대법원장도 안 나오는데 김현지가 왜 가냐 이러더라고요. 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법원장은 이미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그 의혹 자체가 구라라고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리고 더구나 대법원장을 그런 걸로 소환하는 사례가 난 있는지 없었죠. 모르겠지만 네. 입법부와 사법부 중에 누가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현지는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건 뭐냐?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거라고 사법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부를 입법부가 감시하는 게 국정감사고 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인 김현지가 가야 되는 거라고. 이 간단한 논리를 좌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근간이 유지되길 바라면 아무리 좌파라고 하더라도 이 김현지 불출석이나 이준석 위원장의 이런 불법 체포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항의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막 그게 어쩌면 너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좌파 지금은 좌파 네가 그러잖아. 네가 좀 불평 불만을 할 때 정부에서 잡아가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알겠니? 야, 오늘따라 말하는 것마다 초축감이네. 와, 나 이렇게 점점 확실히 제가 장치고 옆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전 진짜 성장하는 방송 괴물 정민 교수님. 네. 쇼츠 괴물. 네. 성장하는 쇼츠 괴물. 라이프 네. 이즈 쇼츠. 네.